일하는 어떤 PD들이 바쁘거나 했을 때 저 혼자 약간 영상을 찍어볼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고 했더니 아니 거기 왜 툴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안 하니?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거기 파워포인트에 동영상 녹화 기능이 있어요 라고 네네. 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작에 써볼 걸. 네. 그랬더니 웹캠을 쓰니까 또 밑에 하단에 PIP라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 그림 안에 하단에 웹캠으로 내 얼굴이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있었네? 했더니 요즘 인기죠 그게. 그 기능이 있다는 거 문의도 많이 받으시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장님도 그거 하나 해서 얼마 전에 올리셨죠?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좋아요와 구독. 주소가 뭐죠? 네. 영욱 스튜디오로 검색해 주시면 영욱 스튜디오 여러분. 네네. 근데 그 파워포인트로 동영상 만들기가 네네. 평소에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트래픽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핫하거든요.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그거 방법을 찾고 있는데 몰라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막 갑자기 이제 프리미어 같은 거 배워가지고 막 동영상 편집하려고 막 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는데 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시죠. 네네. 근데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쓰고 있는 이 이어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는 PC 거기에 끼고 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아주 녹음도 매끄럽게 돼요. 깨끗하죠. 네, 깨끗해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비용을 막 그 장비 세팅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그 꽂고 나서 카메라는 이제 웹캠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네. 요즘 나오는 노트북이나 최근에 사셨던 분들은 웬만해선 웹캠은 좀 달려 있으니까. 네네. 네. 아니면 또 핀마이크 네네. 예, 한 13,000원, 그렇죠. 15,000원짜리 핀마이크도 여기 꽂고 하니까 녹음이 되게 깨끗하게 네네. 되더라고요. 네. 그럼 간단히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녹음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중에서 네, 하나를 열어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이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에서 원드라이브? 네, 원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어서 그걸 불러오느라고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제 대부분의 파워포인트 파일의 사이즈가 거의 한 200메가씩 됩니다. 하필이면 더 큰 걸 불렀네. 네, 파일이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워 BI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소개하는 네네. 이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여기 슬라이드 쇼에 보시면 네.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기능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녹화 시작만 누르시면 왼쪽 바로 위에다가 녹화가 녹화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눌러보면 3, 2, 1, 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제 음성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캠에 있는 제 얼굴까지도 같이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강좌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펜. 긋고 네, 이게 바로 빨간 펜이죠. 네네. 레드펜 네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거나 이렇게 퀴즈 QR, 또 이거. 네, 네. QR 코드 같은 거 띄워서 너 정말 듣고 있니?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네,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저기를 누르면 또 과제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또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났어요? 네, 끝났다. 끝났다 하면 요걸 이렇게 중지 누르고 재생 눌러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거 어디 저장되는 거죠? 요게 이 파일 안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같이 저장이 돼서 네네. 여기 끝나고 나면 용량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파일에 보시면 네네. 이제 복사본 저장, 내보내기 이런 것들이 있을 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내보내기에서 비디오 만들기. 에서 바로 비디오 만들기로 출력을 하면 네네. 방금 우리가 녹화했던 그 내용들을 뭐 원하는 파일 포맷으로 바로 렌더링해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뭐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참 쉽죠? 그냥 슬라이드쇼 녹화하기 네. 들어가서 녹화하고 바로 여기에서 내보내기만 하시면 별다른 장비 없이 별다른 소프트웨어 없이 파워포인트만으로도 바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웃겼던 건 뭔지 아세요? 네. 그 유튜브에 올라온 분들이 최신 오피스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놀라서 아니 2020년인데 2016년 갖고 설명하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니 내가 이거 약간 웃긴 얘기였어. 그러니까 달라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별도로 막 뭐 깔고 뭐 전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 걸 쓰시면 한두 버전 전 버전까지는 이 기능이 똑같이 지원이 되니까 네, 조금 버전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쓸 수 있고요. 네네. 근데 최신 코덱이 지원되는 건 아무래도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빠른 버전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희들이 말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파일들을 또 한 곳에 이제 저장하고 있는 원드라이브가 또 있잖아요. 네, 원드라이브 보통 드라이브 하면 사람들이 다른 드라이브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원드라이브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를 쓰고 있으면 1인당 1테라까지 네네. 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피스 365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보다는 용량이 좀 작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면 1테라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거의 모든 작업을 이 원드라이브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 원드라이브고 디렉토리가 저렇게 많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 여기 이코노믹이라고 되어 있는 이건 저희 집 가계부가 들어있는 파일. 그래서 25일마다 집사람하고 같이 여기서 리뷰를 합니다. 네, 어제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재정 건전성, 뭐 부채 가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띄워놓고 엑셀로 띄워놓고 네.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시나요? 엑셀로 이렇게 집에 TV에도 이제 와이어리스로 접속이 가능한 게 있어서 네,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25일이 제일 싫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파일 같은 것도 여기다가 바로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이제 PT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집에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고 그냥 닫고 나와서 발표장에 가서 노트북을 열면 새로운 파워포인트 파일이 작업한 내용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가벼운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고 헤비한 작업은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하고 할 때 이 원드라이브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바로 여기 공유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 기능을 눌렀을 때 이 파일이나 뭐 디렉토리 단위로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뭐 링크 할 수 있고 편집 기능이 없는 링크를 줄 수도 있고 허용 여부에 대해서 이 파일에 대한 허용 여부를 프리미엄 사용자라면 만료 날짜나 아니면 암호 같은 것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작업을 여기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만약에 컴퓨터가 이상해라고 하면 가차없이 포맷을 합니다. 포맷을 하고 다시 로그인해서 원드라이브만 연결하면 다시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쓰는군요. 네. PC는 깔끔하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제 팀끼리 이렇게 쓰는 분들은 이런 게 항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디에 저장해 놓고 또 이제 뭐 누구 PC가 다운됐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이런 협업 드라이브 관련된 스토리지는 되게 인기가 많죠. 네, 그리고 또 보통 작업하다 보면 문서를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한데 각각 버전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뭔가를 줘야 돼라고 하면 고객한테 드릴 자료들만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그거에 링크를 가지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저쪽 팀원이 보내는 링크랑 내가 보내는 링크가 똑같으면 그쪽 폴더에 있는 내용만 누구라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항상 최신 버전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스토리지를 막 안에 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제가 뭐 IT 벤더들한테 되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또 설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스토리지 사다가 또 지금 붙이고 연동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유유 자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땐 그 관리하는 이슈도 생기잖아요. 그 가장 필요한 게 스토리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망가지는 장비가 또 스토리지 장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게 이제 여러분 세 번씩 복제해서 살짝 흘려놓고 최종 번역을 계속 체크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기본이다 보니까 뭐 어느 팀원들이 서로 이렇게 했는지 항상 그게 싸우잖아요. 어떤 게 최종 번역이었어. 이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팀끼리 그룹에 만들었고 공유하고 또 외부 파트너하고 할 때도 안전하게 문서 링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이게 국내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런 문서 협업 저장된 파일들 갖고 글로벌하게 어떻게 같이 저장하고
대화하는지 이건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 안에다가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겠지만 이런 위기에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빨리 찾아서 활용해 본 다음에 이 위기를 약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다시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제일 안 되는 팀 구조를 보면 네네. 각자 자기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작업을 서로 굉장히 중복적으로 많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거라는 개념을 그냥 터버리고 네네. 우리 팀 거다라고 해서 한 네네. 군데 모아놓고 최대한 중복적인 작업을 많이 줄이는 게 네. 이런 온라인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제 협업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네네. 실수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업 같은 게 말고 이제 만약에 오피스를 쓰고 네네. 그 어디를 이렇게 수정했는지 같은 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파일이 왔길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력 추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협업에서 네네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표준을 쓰는 툴을 정하고 그거 갖고 이렇게 발을 맞춰줘야 어떤 요즘은 뭐 이각 그 뭐죠 이렇게 두세 명이 이렇게 발 묶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네네. 이인삼각. 네, 이인삼각처럼 이 위기를 혼자 뛰어가지고 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협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럴 때 한번 팀워크를 한번 좀 맞춰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웬만큼 다 다 성숙할 있죠. 만큼 네. 성숙해 있으니까 네, 이걸 극복하고 이걸 도입하고 하는 건 하나의 기업 문화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문화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가야 돼. 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볼 때 기술이 없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도입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요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될 길이 어떻게 하면 협업을 진짜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네네. 이 진짜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이냐 네네. 이거하고 이런 경험들을 쌓이다 보면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까지 분명히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전사적으로 아니면 전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네네. 이거는 진짜 안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도 한번 맞춰 보시면 아마 또 나중에 맞춘 다음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힘들어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가 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위기는 팀이 함께 극복하시길. 여러분 꼭 나중에 저도 한번 이런 걸로 한번 네네. 강의 한번 해봐야겠네요. 요즘 네, 여기저기 찾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이렇게 팀스, 오피스 365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학교나 기업에서 기업 문화 바꾸고 이런 데 대한 요청이 꽤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라이브만 하고 그랬었는데 발표 자료는 있었는데 네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즈라든가 이런 거 갖고 모객 한번 한 다음에 네네. 요거 한번 뭐 요즘 동향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 이게 굳이 등록한 사람한테 보낼 때 비밀번호 이런 걸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방 네네. 만들 때도 네네. 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네네. 모임이 없어지니까 네네. 프리랜서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네. 수입이 없어져서.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요. 더 많아지고 강의조차 이런 온라인을 쓰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비대면으로 계속 세미나도 하고 네네. 하니까 네, 항상 극과 극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요 위기 속에 같이 한번 이런 툴이나 서비스를 써가지고 요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서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끝으로 진짜 이 위기 한번 잘 넘어가 보기도 하죠. 누가 넘어갑니까? 팀이 넘어가는 팀끼리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팀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